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 증여세 없이 3억 원을 주는 방법 1편, 2편과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제가 7억 원만 주고 사왔죠. 저는 3억 원을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기죠. 이때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6억 원 주고 사온 거예요, 제가.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데. 이때 증여세 과세될까요? 이땐 과세돼요. 3억 원을 주고 사와도 과세가 된다는 거죠, 증여세가. 근데 왜 7억 원은 안 될까요? 이게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적가 양수라는 행위를 통한 증여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할 때 기준 금액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차이가 나야지 그걸 적가 양수로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 금액이 뭐죠? 3억과 30%중 작은 금액이에요. 좀 전에 예를 들었던 10억짜리 아파트의 30% 얼마죠? 3억이죠. 3억과 30%, 3억 중 작은 금액은 3억이잖아요. 적어도 10억짜리 아파트라면 3억 이상 차이가 나야지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그런 규정이에요. 결국 그 이상 차이가 나야지 그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니까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3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자식한테 증여하는 이 경우도 적용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증여가 아니었죠. 거래였어요. 사오는 행위였다는 거죠. 이 사오는 행위 안에서 30%는 용인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30%와 3억 중 작은 금액이죠. 당연히 이 3억짜리 아파트의 30%는 3억보다 작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가 나오겠죠. 10억 원 이하의 주택이잖아요. 10억 원 이하의 자산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면 3억보다 30%가 작게 되죠. 그래서 이 30%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억짜리라면 8억 원의 30%를 차감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안 낸다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증여세는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증여세 계산을 저렇게 하거든요. 30%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니까 증여세는 없는데 소득세는 있을 수 있죠. 소득세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죠. 매매라는 거래죠. 그로 인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소득 금액을 계산한대요. 이때 말하는 소득이 뭘까요? 양도소득세. 저는 10억짜리를 7억 원에 싸게 판 거잖아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잖아요. 그러면 세무서가 임의로 10억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특수관계인의 주택 매매를 통해서 30% 낮게 거래했어요. 근데 낮게 거래한 이 주택 있죠. 이 주택이 비과세인 거예요. 비과세가 뭐죠? 어차피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의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네요. 왜 그렇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으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가능하다면 30% 이하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지분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5천만 원 공제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그 증여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증여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 재산을 규정할 때 30%를 뺀다는 거죠. 증여된 금액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5천만 원도 추가로. 이거 5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거든요. 증여한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맙게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5천만 원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걸 댓글로도 남겨주셨네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안 되면 이런 행위를 하면 이게 불법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계산을 약간 잘못하시긴 하셨는데 9억 원 이하니까 30%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임의로 양도 차익을 낮췄을 때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냐? 이 방법은 거래를 통해서 할 때 적용되는 거잖아요. 부담부 증여도 양도라는 거래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특수관계인이 없는 사람. 그때는 3억과 30%가 아니에요. 무조건 3억이에요.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3억이라는 거죠. 8억이어도 5억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이런 저가 양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증여하는 이 규정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특수관계가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구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일 때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분양권을 무피로 거래하려고 하신대요. 시세는 1억 5천이라고 하네요. 이때 증여로서 이득을 보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잖아요. 증여세를 적용받으려면 3억 정도의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증여세 규정은요, 모든 재산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 프리미엄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분양권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미등기라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관련이 없어요. 모든 재산에 대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조그만 법인들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이 가끔 액면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규정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혀 다른 사람과 지금 주식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도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 규정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는 실제 저렇게 거래한다는 거예요. 다운 계약이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양도세를 임의로 줄였잖아요. 당연히 그 부분은 과세되겠죠. 만약에 그게 걸린다면 가산세까지 과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저가 양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국토부가 뭐 세금에 대해서 잘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가족 간 저가 양도라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양도세랑 증여세를 탈루한 거 아니냐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는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국세청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국토부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죠. 국토부 보도자료까지 났는데 네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서 나온 세금 절약 가이드의 일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계 존비속,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또한 법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법과 시행령을 잘 섞어서 이렇게 글로 적은 거예요. 직계 존비속에게, 그러니까 자녀한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고가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직계 존비속 간에 부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이때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 지금 시가는 10억이잖아요. 대가가 얼마죠? 7억이죠.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 얼마죠? 3억이죠.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 10억의 30%면 3억이잖아요. 그 가액과 3억 원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 둘 다 3억이니까 3억 원만 빼면 되겠죠? 뺀 가액을 수중자, 받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증여세가 과세되겠죠. 그 범위 내라면 증여세는 없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